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자격증 소개,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할 때 공부했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전문대학 2년제 대학 환경과를 졸업했고요. 환경과 1학년 때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공무원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하면서 가산점 있는 자격증을 알아보다가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가산점 있는 자격증 중에서 가장 쉬운 컴퓨터 활용 능력 3급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자격증은 너무 쉬워가지고 없어지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취득하게 된 자격증은 수질 환경 산업기사인데요. 이건 이제 2학년 때 제가 환경직 공무원으로 가고 싶은데 국영수를 공부하기는 힘들고 해서 이제 공무원 중에 특별 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전공 시험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국영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컴퓨터 활용 능력 3급을 취득하고 2학년 돼서 수질환경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공부 방법은 그냥 화학식을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암기 위주고요. 화학식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거 반응식 좀 알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다시 하나 취득을 했는데요. 대기환경 산업기사라고요. 환경 쪽 전공하시는 분 알겠지만 환경 쪽에서 가장 알아주는 자격증은 수질이고요. 그 다음 알아주는 쪽이 대기입니다. 한 수질이 50% 차지하고 대기가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김에 대기도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대기를 취득할 때는 수질을 공부할 때만 좀 수월했던 게 수질에서 일단 단위와 화학식을 좀 하고 왔기 때문에 대기는 그나마 좀 수월하게 취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고는 싶었는데 마음만큼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소각장 같은 데요.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그 소각하는 그 소각로가 보일러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해당 자격증이고,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돈을 줬습니다. 기능사 취득하면 20만 원, 산업기사 40만 원, 기사 60만 원, 기술사 300만 원, 이렇게 자격증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돈을 줬기 때문에 소각로도 해당되는 보일러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기능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사를 취득하고 나서 공무원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너무 가산점이 적어서 제가 컴퓨터를 너무 못해요. 타자도 독수리 타법으로 치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안 다뤄도 되는 자격증 중에 그나마 쉬운 정보 처리 기사를 다시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이제 소각장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폐기물이잖아요. 이것도 회사에서 40만 원, 산업기사는 40만 원 준다고 해서 취득하게 됐죠. 관련 자격증이기도 하고 제가 환경을 전공하기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0년도에 취직했는데요. 회사를 한 2년, 3년, 2년 반 정도 다니고 나서 제가 공무원은 못 됐지만 공공기관에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보일러가 가스 보일러다 보니까 보일러 기능사도 있어야 됐지만 가스 자격증도 같이 있어야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보일러 기능사만 있으면 모든 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보일러가 선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일러 자격증이 있는데 가스 자격증이 없어서 이게 인정 자격증이라고 가스안전공사에 가면은 이제 일주일 교육 받고 마지막 날 시험을 보면 가스에 대한 인정 자격증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뭐 가스 쓰는 시설 같은 경우에 가스 선임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제 가스 선임도 걸고 그 보일러에 가스를 쓰기 때문에 보일러 자격증과 가스 자격증을 같이 내서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스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뭐 기능사보다도 훨씬 쉬워요. 인정 자격증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직무 교육을 가요. 직무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회사에서 뭐 돈을 대주고 보내주는 교육인데 가서 뭐 놀다 오지만 말고 뭐라도 하나 남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인정 자격증인데요. 한국소방안전협회, 지금은 소방안전원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를 가면은 이제 3일을 받으면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이거를. 근데 저는 이제 통합과정이라 해서요. 이 다음에 나오는 위험물 관리자하고 위험물 운송자증 이 두 가지 과정을 합친 5일짜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로따로 받으면 3일 받고요. 마지막 날 시험을 보는데 저는 이제 통합과정으로 중복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5일짜리를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 시험을 봐서 이 운송 자격증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위험물을 운전을 할 때 위험물 안전 그 운전하시는 분이 운송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큰 뭐 일종 뭐 특 면허 뭐 이런 면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운송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취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위험물 운송자증과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증도 같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거 이제 위험물 자격증 있잖아요.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격증보다 쉬우니까 그냥 노력 안 하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 있으면 대부분 이게 어디 쓰냐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제 특수위험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사류위험물, 석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석유, 경유 이런 것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주유소 같은데 그런데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소방 업무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이건 공공기관용으로 취득을 했어요. 1급하고 2급은 시험을 보고 나중에 뭐 합격자에 한해서 자격증이 발급되지만 공공기관용은 시험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교육을 수료하면 1급 시험 볼 혜택을 주어주긴 하는데요.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교육만 수료하면 그냥 줍니다. 시험 없이요. 그 대신 공공기관에서만 선임을 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취득하고 1급 시험을 그냥 뭐 공부 조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1급 시험이. 그래서 뭐 시험 보다가 취득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 몇 년도에 제가 입사했을 때 보일러 기능사로 입사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용량별로 이제 등급을 나눠 가지고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뭐 이렇게 선임을 걸게 법이 바뀌었어요. 뭐 해당 시설에 계속 선임을 걸고 있던 사람은 교육만으로도 그 선임을 유지시켜 줬는데 어차피 뭐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 뭐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2톤이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에너지관리 기사를 공부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물론 기사 저희 이제 산업기사와 기사의 수당이 좀 틀렸어요. 산업기사는 한 달에 25,000원이 나고요. 기사는 3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5,000원도 더 받을 겸 뭐 해서 뭐 관련 자격증이니까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자 자격증이라고요. 뭐 가스 안전 점검원인데요. 이거는 뭐 가스 이제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필요한 자격증인데 다시 대부분 이제 도시가스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스 점검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자격증인데, 뭐 회사에서 뭐 직무교육이라고 보내줘서 제가 이걸로 신청해서 뭐 자격증 취득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교육 가서 그냥 있는 것보다 뭐 결과물을 하나 얻고 싶어서 가서 취득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크게 의미 없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알아보니 뭐 사람들이 전기기사 있으면 뭐 노후 대비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전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막연히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전기기사는 제가 기본 지식이 없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학원을 다니는 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식 없이 바로 덤벼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취득한 것도 꽤 오래 걸렸어요. 한 2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전기기사가 뭐 저한테 생소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난이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공했었던 분은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자격증처럼 합격률도 뭐 30%대, 20% 후반 이 정도 나오니까 뭐 그닥 어려운 자격증인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뭐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기기사는 뭐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학원을 다니는 거 추천하고요. 뭐 동영상 강의보다 학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대신 뭐 전문 지식이 있거나 뭐 전공을 했던가 전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다른 자격증처럼 독학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 1년에 한 개에 대해서 자격증에 대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뭐 노후 대비 겸 뭐 인사고과 대비 겸 해서 저희 전기기사를 취득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1년에 하나씩 뭔가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뭐 시간만 보내느니 1년에 하나씩만 취득하다 목표를 잡아가지고요. 뭐 크게 부담 갖지 않고요. 저한테 뭐 자격증이 그닥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인사고과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취득했던 게요. 바로 다음 해 21년도에 유연물 기능장을 취득했습니다. 유연물 기능장을 취득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노후 대비예요. 노후 대비 중에 가장 좋은 게 뭐 전기기사도 좋지만 소방시설관리사가 또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하려고 했더니 이제 자격 조건부터 뭐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무 경력은 선임 경력이더라고요. 근데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지만 선임을 걸지를 않았어요. 선임은 그 지휘적 책임에 있는 사람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실무자이기 때문에 선임을 안 걸어서 자격증권도 안 됐고요. 그래서 유연물 기능장을 시험 보게 되었습니다. 유연물 기능장을 취득하면 소방 시설관리사 응시 자격도 생기고요. 2차에서 한 과목이 면제된다고 해서 취득을 했는데 소방 시설관리사는 쉽게 제가 공부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보여요. 제가 암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 법을 암기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준비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1년에 하나씩 자격증 취득해서 인사고과에 반영도 될 겸 소방시설관리사도 한번 준비해볼까 하고 유연물 기능장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공사기사를 취득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게 이제 소방을 딴 지가 1년이 안 돼가지고 필기해서 한 과목만 보면 됐어요. 그래서 한 과목만 보면 돼가지고 이왕이면 뭐 따보자, 공부 범위가 좁으니까 하고 전기 공사기사를 취득했는데요. 이거 필기 같은 경우에는 소방 기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책조차도 안 샀어요. 그냥 컴퓨터에 CBT 이제 모의고사 있잖아요. 뭐 기출문제 나오는 것들
그걸로 뭐 컴퓨터로만 한 과목만 계속 돌렸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뭐 풀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그것만 계속 돌렸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적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실기에서 한 번 떨어졌습니다. 견적이 뭐 30문제 30점짜리인가 나왔는데 1번부터 틀려 견적 문제 처음부터 틀려버리니까 그 30점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견적 때문에 한 번 틀렸고요. 불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해가지고 2021년대는 뭐 1년에 하나씩만 취득하려고 그랬는데 뭐 운 좋게 두 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이제 제가 기계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이런 게 시행되면서 기계 쪽 자격증이 많이 떴는데 제가 에너지 관리 기사가 있어서 이미 뭐 특급 이 정도 자격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계 쪽 공부에 있다 보니까 뭐 에너지 관리 기사보다 공조냉동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조냉동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소방도 제가 기초 지식이 없어서 뭐 1년에 하나씩 취득하려고 했으니까 소방 기계 분야를 취득을 했습니다. 소방 시설 관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방 기계 분야를 취득했는데 대부분 소방 전기를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암기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전기는 보니까 암기 위주로 나오더라고요. 실기에서 뭐 설치 기준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암기도 약간 좀 긴 암기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저는 계산 문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방 기계를 저는 먼저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기계직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기계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방 전기도 1회 때 합격을 해서 취득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일찍 취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손을 놓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은 이제 위험물 관리 기능장으로 소방 시설 관리사 2차 면제가 2026년에 없어져요. 그 올해는 이제 끝났고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방 시설 관리사를 이제 준비해 볼까. 이제 기사 자격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소방 시설 관리사는 제가 책은 사놨는데 보기조차 싫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은 현재는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된다면 건축 기사를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건축 기사나 아니면 가스 기능장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가스 기능장은 제가 가스 안전관리자 뭐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지만 뭐 가스에 대한 자격증은 아니니까 인정 자격증이니까 그 기술직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스 기능장이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건축 기사. 근데 마음은 소방시설 관리사를 2년 동안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뭐 개인적인 자격증 취득 현황 및 취득하는 과정들을 한번 얘기했는데요. 뭐 세세하게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컨텐츠를 자격증에 대한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 아직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